안녕하세요. 미적분 개념 강의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쭉 배웠고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중심으로 좀 심화된 내용까지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앞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문제를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중에서 좀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수열에서 극한을 취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때요, 수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예를 들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발산하거나 발산하죠. 양의 발산하거나 음의 발산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외의 수열들이 특정한 규칙성을 이제 띠고 있을 때 분석을 해보면 진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 대표적으로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즉 수렴하는 케이스가 바로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이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 배우고요. 수열의 극한 배우고 등비 수열의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배우면 또 여기서도 등비 급수를 배울 거예요. 같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제 등비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는 사실상 등차 수열이 대장이었고 중요했죠. 이 동네에서는 극한에서는 등차보다는 등비가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등비 수열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별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수렴 조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넘버링을 하면 또 앞에서도 했고 또 계속하면 헷갈릴까봐 진짜 좀 필요할 때만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 포인트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렴 조건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제 극한 값을 계산시킬 때요, 공비를 아는 경우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 공비 알 때가 있으면 공비 모를 때도 있겠죠. 공비 모를 때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있어요. 모르는 게 두 개일 때도 있어요. 두 개의 수열을 주는데 두 개 다 모른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이건 플러스 알파인데요. 시험에서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개를 잘 공부하자 해서 금방 끝나요. 자, 빠르게 봅시다. 자, 여러분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공비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발산할 겁니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네.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도 수렴하죠. 네, 이제 여기서 지금 등비수열 Rn이라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A, R, n-1이었다 그러면 A로 수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시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0보단 크고 1보단 작은 경우가 있고, R이 0인 경우가 있고요.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각각 다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R은 어떻게 되나요? R이 아니라 R에는 다 0으로 수렴하죠. 여러분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수열에 등비 수열에 공비가 2분의 1이었다 생각해 보시면 계속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하겠죠. 공비가 0이면 바로 수렴할 거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이다. 어쨌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처음에는 부호가 막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진동하지만 결국엔 수렴해서 간다. 이렇게 수렴해서 결국에는 갈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것도 쪼개서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는 계속 부호만 바뀌죠. 그러니까 이때는 진동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작은 녀석은 마이너스 5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곱했을 때의 부호가 왔다 갔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값은 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진동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하나씩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수렴할 때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 무엇이냐 하면,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암기하셔야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따져봤어요. 자, 근데 만약에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이 이렇게 굳이 따로 표현해야 되나 싶긴 한데 한 번에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생겼다. 초항이 있다. 그러면 초항이 만약에 0이어도 항상 0이 될 테니까 수렴하겠죠. 어렵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수렴 조건, 이렇게 첫 번째 이게 시험 나오는 포인트다. 문제를 살짝 보고 올까요?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해주세요. 등비 수열인데 수렴을 해야 된다고. 그럼 잘 보시면은 초항이 0일 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이렇게 될 때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초항이 이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초항 자체가 공비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R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같이 초항을 밖으로 빼놓고 여기를 반지름이래요. 여기를 공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A가 0이니까 x가 0 또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풀어주시고 이 친구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다. 나머지도 풀어보십시오.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니까. 어떤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방금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끝났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여러분한테 등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공비할 때예요. 공비할 때는 문제를 보시죠. 이런 식으로 공비를 내가 알 때는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3하고 2 중에 3이 절대값이 크죠? 그러면 3n으로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3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음수여도 그 친구로 나눠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5의 n승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5로 n으로 마이너스 5의 n승으로 n 거듭제곱으로 나눠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풀이죠. 그럼 정석풀이대로 해보면 얘는 3n인데 3n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만 남고 그 다음에 3n 분의 2n 거듭제곱
자, 여기는 1만 남고 여기는 2, 3n, 2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리미트를 취해주면 여긴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답은 3이다.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정석풀이입니다. 정석풀이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정석풀이 말고 또 야매 풀이가 하나 있는데, 자,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만 남겨요. 이번에 거꾸로.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러면 절대값 제일 큰 녀석만 남았죠. 왜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은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둘 다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제일 큰 공비인가요? 이거죠. 그러면 아까 정석대로 푸는 거 해보시고, 자, 선생님 어떻게 한다? 쓱쓱쓱 다 지워두면 되죠. 얘만 살아야 하니까. 분자가 0이 돼 버렸어요. 그럼 답은 0입니다. 그래서 제일 절대값이 큰 녀석만 남기고 지우는 것도 풀이 방법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좀 이쁜 예시가 없나?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야 이쁜데. 자, 여기도 이렇게 지워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까지 떨어져서 5고 여기 30인데 여기 15가 되려면 a는 2다. 이렇게 풀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비가 할 때도 시험에 나오는 주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수렴 조건 중요하다 했고, 여기가 중요해요. 모를 때 어떻게 할 거야? 뭘 몰라요? 공비 누가 큰지 모를 때를. 그래서 여기는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친구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겠죠. 이 친구를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일 큰 것만 남기고 없애라면서요. 그렇게 되기엔 여기에 3n-2도 극한값 취했을 때 얘랑 같다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남길지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봐도 시그마를 풀어줘야 할 때는 시그마를 먼저 해놓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그마 처리해서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하셔야죠. 그때 이렇게 없애고 답은 6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개념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자, 이게 그 중요하다던 유형이에요. 별표 4개였죠. 공비를 모를 때. 자, 여러분 공비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같이 공비가 얼마인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케이스 분류입니다. 그냥 여긴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다양한 문제랑 좀 연결이 돼요. 뭐 연속 문제랑 연결돼서 응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연습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보셔야겠습니다. 케이스 분류를 그래서 아까 처음에부터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여기랑 똑같은 원리와 논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x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때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 군데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하면 그때는 이제 xn이 가장 큰 경우죠. 절대값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원래 풀었던 대로 이렇게 지우고 풀면 이때는 1이 나오네요. x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대입해보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0으로 가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때는 1이 제일 큰 밑이 되고 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0입니다. 또는 이 값이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절대값은 큰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절대값만 보기로 했죠.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도 얘가 사라지고 여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1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문제니까 연습을 꼭 해 주십시오.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로 풀 수 있을지를 묻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할 때도 방금과 같은 사고방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번을 보시면, 자, 두 근을 줬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네요.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이때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절대값이 큰 녀석만 남겨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 중에 한 녀석이 크죠? 누가 큰지는 안 중요해요. 어쨌든 한 녀석이 크다고 해봐. 그럼 베타가 크다고 할까요? 그럼 얘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베타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는 베타 값만 구할 수 없고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자, 근의 공식 뭐 2a분의 이렇게 푸셔도 되고, 선생님은 그냥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면은 일단 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나오나요? 2분의 b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AC 이렇게 돼서 3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왜? 큰 거니까. 자, 마이너스는 알파일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이거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볼 때 어떻게 할 것이야? 얘는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뭘 찾자? 절대값이 가장 큰 지수함수를 찾자. 또는 그런 등비 수열을 찾자. 공비가 큰 거. 생각을 했다. 시험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모르는 게 두 개일 때도 나옵니다. 모르는 게 두 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모르는 게 두 개라는 건 지금은 xn만 들어 있었잖아요. xn만. 그런데 xn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n, bn 이런 게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an과 bn으로 이루어진 녀석이 있다 해보시면 둘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랑 비슷한데요. 얘는 2라고 비교했죠. 얘는 누가 더 큰지로 나타내 주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면 그 a를 기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만약에 an으로 나눴어요. bn 만약에 그러면 a가 절대값이 크니까 얘가 0으로 가면서 우리가 극한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같은 경우도 있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작은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마이너스 절대값 b인 경우는 사실상 쉽지 않네요. 내가 부호가 반대면 안 되죠.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예제를 보면서 좀 해볼까요? 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구간을 주어줬고요. 지수함수의 지금 극한을 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코사인 x n승 있고 n 거듭제곱이 있고 사인 x n 거듭제곱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밑이 크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단원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사인 함수의 그래프고요. 이때 좀 크게 그릴게요. 90도까지만 그리라 했으니까. 자, 여기가 90도고요. 2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 만나는 점은 여기가 45도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코사인은 0도부터 40도까지, 0부터 45도까지는 코사인이 대빵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누가 대장이에요? 이때는 사인이 더 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케이스별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겠죠.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코사인이 제일 크기 때문에 코사인만 남기고 이렇게 없애보면요, 1이 남죠. 1.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에서 보시면 사인 x가 밑이 크니까 사인 x만 남기고 얘네들을 사라져라 라고 해보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로 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그리실 줄 아셔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보죠. 이게 책에 없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결국엔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그러면 밑이 큰 녀석, 밑의 절대값이 큰 녀석을 찾아야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두 개나 나왔어. 위에서처럼 사인 코사인 나온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밑의 크기를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B보다 클 때, 그다음에 같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작을 때도 있을 겁니다. 가령 첫 번째 케이스다. 그러면 큰 녀석만 남기라 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답은 A분의 3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둘이 같다 라고 놔버리면 그냥 식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AN으로 고쳐놓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여기는 A 플러스 1 AN으로 나눠줬겠죠. 여기는 7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B가 크다. 그러면 A를 없애주죠.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네 가지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연습 문제, 어려운 문제는 딱히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딱히 어려운 게 막 보이지는 않네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라는 것을 이제 잘 복습을 하시고 풀어야겠죠. 이걸 풀려면. 그러면 연속이 나온다는 건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냐? 얘는 뭐다? 아까 그래프 그리는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의 범위에 따라 쪼개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런데 그래프를 아직 여러분이 잘 못 그릴 수도 있겠죠. 미지수가 많아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fx를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fx는 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한 번에 적어버리게요. 그 다음에 1일 때 여기 0이라고 했군요. 이거죠. 절대값 x가 1일 때 나누시고, 그러면 얘는 또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바뀌겠죠.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쪽,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 주셔야 합니다. 잘 구하시면 여기는 뭐 x가 나오겠죠. x의 항만 놓고 다
정리해서 풀면 이렇게 되죠.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1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봐서 여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이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하시길 바라고, 여기는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하고 일단은 좀 완벽하지 않아도 진도를 좀 쭉쭉 빼면서 크게 보고 또 돌아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이 정해서 나오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급수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급수부터는 여기서 또 좀 챙겨야 되는 개념들이 많고 또 새로운 개념이니까 네, 앞에까지 내용을 일단 우선 잘 복습하는 걸 목표로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